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 5분 동기부여. 네, 에릭 카플란이 쓴 책이고요. 오늘은 140페이지에 그런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내가 즐거운 일, 그리고 내가 자주 스스로에게 즐거운 기분이 들게끔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도 많이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뭐 사소한 거지만 나는 뭐 걷는 게 즐거워, 아니면 맛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게 즐거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잠깐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즐겁고, 뭐 잠깐의 그런 좋은 강의를 듣는 것도 즐겁고, 책을 읽는 것도 즐겁고, 뭐 잠깐 낙서를 하면서 끄적끄적 내 시간을 갖는 것도 즐겁고, 그런 즐거운 기분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만들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긍정적인 기분으로, 즐거운 기분으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런 불평, 불만들, 우울함, 아니면 뭐 걱정거리,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게, 그러한 생각들로 나를 괴롭히지 않게 자꾸 긍정적인,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로 자꾸 채우려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하다 느낄 때, 그럴 때가 뭐 칭찬을 받았거나 선물을 받았거나 뭐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커다란 나에게 뭐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큰 즐거움, 축하할 일,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만 행복하다, 기분 좋다, 즐겁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소한 우리 매일 시간 속에서, 생활하는 시간 속에서 작은 거지만 그래도 자꾸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인지해서 자꾸 찾아내는 거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거기에 신경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행복인데, 그런 행복한 한 일이 뭐 10가지, 20가지도 넘게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걱정하다가, 불안에 떨다가, 불만을 토로하다가 그냥 하루를 보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거지만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감사하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더운 여름, 정말 요즘에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뭐 감사한 일이 참 많죠. 그리고 뭐 출근길에도 골목길에서 앞에서 마주보고 오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게끔 배려해줘서 좀 더 빨리 늦지 않게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오늘 운전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출근하고 퇴근한 거에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러한 것들이 감사한 일인데도 그거를 인식 못하고 그냥 흘려서 보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맨날 집회사 뭐 똑같다고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그 속 안에서도 아침 메뉴가 다르고, 식사 메뉴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르고, 다 다른 하루거든요. 그 다른 하루 속에서 또 다른 행복이 다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인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사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부정적이고 걱정거리, 불만들, 그러한 것들이 생각할 틈이 없어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 몸이 가벼워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책도 많이 읽고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즐거운 책방처럼요. 네. 그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매일 들으면 내 감정,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쌓여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글이 있는데요. 나는 배웠다 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이 좀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두 바닥이 있어요. 양면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내용만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배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후에도 한참을 더 견뎌낼 수 있음을 배웠다.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요만큼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정지어서 하면 그만큼밖에 못해요. 그 이상은 정말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짓지 말고 내가 노력을 하고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좀 더 하면 노력을 하다 보면 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후에도 한참을 더 견뎌낼 수 있음을 배웠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을 배웠다. 화가 날 때는 내게도 화를 낼 권리가 있으나 타인에게 잔인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가 날 때는 내게도 화낼 권리가 있으나 타인에게 잔인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성숙은 얼마나 많은 생일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에 달렸다는 것을 배웠다. 성숙은 얼마나 많은 생일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다. 아이들에게 꿈이 이상하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요. 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때로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한 사물을 보는데 나와 옆에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서 더 멀리 나간다는 것을 배웠다. 글을 쓰는 일이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아픔을 털어준다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내가 속상한 일들 있을 때, 화나는 일들 있을 때요. 그럴 때 이렇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 화나는 그 감정들을 글을 쓰는 게, 글씨를 쓰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러면서 화를 이렇게 털어내는 거죠. 내 내면에 쌓여있는 화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거예요. 쓰면서. 이렇게 여기 작가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그동안 내가 배웠던 것을, 무엇을 배웠나, 이렇게 그런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한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방향들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고,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디서든 행복해지는 법. 거기에 내용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종종 남의 집 잔디를 부러워한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잔디를 보면, 멀리서 보면 초록색으로 파릇파릇하고 쫙 깔려있으니까 너무 멋있고 깔끔해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요. 남의 집 그 잔디가.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뭐 잡초도 있고 듬성듬성 빈 공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다 걱정거리도 있고요, 고민거리도 있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있으면 또 걱정거리나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걱정거리 없는 집은 없어요. 솔직히 저도 주변에서도 보고 하면 돈이 많건 많이 배웠건 돈이 없건 걱정거리는 다, 그 속 안에서 걱정거리는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러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정말 부부 사이도 좋고 애들도 잘 크고 뭐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뭐 다 좋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 안에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다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내 자신만 초라해 보이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도 저렇게 걱정거리가 있구나, 저렇게 힘든 점이 있구나, 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나만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러한 걱정거리, 고민거리, 힘든 점이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몰입해서 그것만 인생의 전체로 보지 말고 내가 행복한 것, 즐거운 일을 자꾸 찾으면서 나를 긍정적인 기분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상점에 주인이 강아지 판매라는 팻말을 이렇게 문 앞에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른들도 요즘에 강아지 너무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소년이 한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아지 얼마에 파실 거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인이 $30에서 $50에 팔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꾸작꾸작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냐면 $2.37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돈이 있는데 강아지 좀 볼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5마리의 강아지를 보여줘요. 5마리의 강아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아파 보였어요. 그러더니 소년이 그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저 강아지는 왜 그런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강아지는 이제 엉덩이 부분에 그 뼈가 잘못돼서 절뚝거리면서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수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러냐고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찾던 강아지라고, 저 강아지를 나한테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상태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원하면 그냥 무료로 가져가서 키워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그런 건 싫다고, 그렇게 주는 건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만큼이나 값어치가 있어요. 저는 온당한 값을 지불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가진 돈 2.37달러를 드릴게요.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50센트씩 지불할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정말 그럴 필요 없다고 너와 뛰어놀 수도 없다고, 다리가 쩔뚝거리기 때문에 같이 뛰어놀고 놀아줄 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소년이 자신의 바지를 이렇게 걷어 올리면서 흉하게 뒤틀린 자신의 왼쪽 다리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커다란 금속 보조 기구가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거였어요. 소년이 가게 주인을 쳐다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저도 뛰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 강아지는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네, 살면서 내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저렇게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살면서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삶을 걱정거리, 고민거리, 우울한 기분으로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많고 누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행복들도 참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제대로 못 보고 자꾸 불행하고 안 좋은 거, 불만들, 그런 거에 집중하느라 내 삶을 불행 속으로 정말 꼰두박치면서 그 속에 빠져서 살지 마시고요. 얼른 나오셔서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세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보세요.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출근하면서 동료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즐겁고, 그러한 것처럼 잠깐의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고, 잠깐의 수다를 떨면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낸 것도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느끼고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도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